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나타나는 일들은 아니고 수도 서울에서도 3도심이면서 강남권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도 시세 하락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장 답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인데 시세가 내려간다면 어느 시점쯤에는 분명히 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4억 빠지자 큰손이 움직인다. 야, 4억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큰 돈을 더 주고 사고 덜 주고 사고, 물론 투자라는 게 언제나 리스크는 있는 건데 야, 금액이 정말 엄청나네요. 아마도 서울에서도 핵심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 소식이냐 하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실이고요. 엘리트 아파트를 이야기해요. 급매 현금 거래로 팔린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엘리트 아파트 뭐 좋으니까 유명하고 또 유명하니까 이런 보도자료에 언급이 자주 되는 거겠죠.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중에 수도권 지리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잠실이라는 곳이 어디에 붙어 있고 여기가 또 왜 강남권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도 서울 지도고요. 법정 경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 아파트값이 비싼 곳 강남구고요. 그 왼쪽에 붙어 있는 것이 서초구입니다. 이렇게 서초 강남을 합쳐서 강남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러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강남 압구정동, 서초, 방배동 이렇게 해서 앞서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앞서방에 살면은 제일 좋은데 부자 동네, 제일 잘 노는 친구들이 사는 동네, 여기를 앞서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 강남구 우측에 붙어 있는 게 요 송파구입니다.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잠실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고요. 과거에는 많이 낡은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됐고, 잠실 롯데타워도 들어왔고 석촌호수나 롯데월드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남구랑 딱 붙어 있는 게 이 송파구 잠실이죠. 송파가 강남 3구로 불린 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를 강남 3구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강남 3구에 속하니까 좋죠. 야, 그러면은 4구는 누구냐 도대체? 여기에 붙어 있는 누구가 강남 4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측으로는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동작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동구가 강남 4구다라고 하고 또 어느 분은 동작구가 강남 4구다라고 해요. 어디가 강남 4구인가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일단 동작구에는 흑석동이라고 재개발이 된 지역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서초구의 반포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흑석동을 서반포라고 불러달라, 또는 금석동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강 건너의 성동구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동구가 강남 4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송파구 잠실 얘기하다 보니까 성동구까지 갔네요. 잠실 쪽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잠실동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잠실은 그냥 잠실이지 잠실동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행정구역상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곳이 잠실동입니다. 실제로 잠실이라고 불리는 곳은 한 이 정도? 이 잠실은 과거의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처럼 이 섬 중심으로 이렇게 한강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섬이었는데 매립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내륙이 됐어요. 그 섬의 흔적이 여기 석촌호수 남아있죠? 이쪽은 좀 매립을 안 하고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맨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은 잠실은 2호선이 지나가고요. 서울 순환선이죠. 그리고 서울 황금 노선인 9호선도 지나갑니다. 2호선, 9호선을 서울 지하철 아주 최고로 뽑는데 이 두 개가 다 지나가는 게 잠실입니다. 처음에 엘리트 아파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아파트 이름이 엘리트가 아니고 잠실 대장 아파트의 첫 글자를 따왔습니다. 여기 2호선 잠실 세내역이 있고요. 11시 방향으로 엘스 아파트 있습니다. 제가 L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1시 방향으로 리센츠 아파트가 있고요. 5시 방향으로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실 엘리트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세 아파트가 모두 잠실 세내역 초역세권이죠. 과거에 신천역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잠실 세내역 사거리 가면 엘리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사거리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엘스
라이스, 사거리 우측에 있는 게 리센츠, 여기 리센츠라고 써있죠. 그리고 사거리 우측에 트리지움이 있습니다. 다시 엘스로 돌아와서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재밌죠? 마치 새 아파트가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요. 잠실 세내역 앞에 석천 호수로고요. 도로도 넓고 차량도 많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강남, 반대쪽으로 가면은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잠실 세내역은 과거에 신천역이었는데 신촌역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신촌으로 와라 해서 신촌에 갔는데 신촌이 아니라 잠실 신천이어가지고 약속이 엇갈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잠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잠실 세내역 있고요, 잠실역 있고요, 종합운동장역 있고요, 왼쪽으로 강남입니다. 이게 잠실의 최고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운동장이 있고 롯데월드가 있어요. 롯데월드타워가 있고요. 가보셨나요? 그리고 이쪽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잠실의 명문이죠. 벚꽃축제 할 때 석촌호수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 돌면 정말 좋아요. 엘리트 아파트가 있고 이 우측에 보면은 파크리오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파크리오를 껴서 엘리트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엘리트파. 그런데 이 잠실동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여의도 섬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여의도고요. 이 안에 국회의사당, 여의도 공원, 현대백화점, IFC몰, 63빌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씩들 가보셨죠? 대략 크기에 대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가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섬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짠! 어때요? 고구마죠? 여의도에 올려놔보면 크기가 똑같죠? 100만 평 여의도 고구마를 송파구 잠실동으로 제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크기가 어떨지. 갑니다. 슝 왔어요. 잠실에다 올려놔 보겠습니다. 약간 방향을 틀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의도 고구마를 잠실에 올려놔 보면 여기 군데군데 조금씩 비어 있어요. 자, 결론. 송파구 잠실동은 여의도 고구마보다 조금 더 큰 정도 크기다. 이렇게 크기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꽤나 괜찮았죠? 그런 의미에서 땅땅 무슨 땅 유튜브 채널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잠실 설명 계속 진행합니다.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서울 핵심지랑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자체가 핵심지기도 한데 일단은 강남이랑 바로 붙어 있죠. 거리를 측정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원조 도심인 한양권, 서울시청이랑 한번 거리를 보겠습니다. 광화문권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 11km 정도네요. 그럼 이번엔 잠실에서 금융도시 여의도까지 보면 직선거리 13km 정도입니다. 지하철로 한번 볼까요? 2호선 잠실 세내역부터 강남 삼성동 삼성역까지는 소요시간 4분이에요. 그냥 걸어갈까요? 제가 실제로도 걸어가봤는데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종합운동장역에서 타고 여의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봉이 제일 높은 도시 금융도시 여의도까지 잠실에서 9호선으로 환승 없이 21분 정도 걸립니다. 괜찮죠? 출퇴근할 만하죠? 이번엔 잠실 세내역에서 원조도심 한양권 어디 가볼까요? 을지로 한번 가볼게요. 을지로까지 소요시간 26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 일자리가 갈렸을 때 잠실에 거주하면은 출퇴근이 모두 가능해요. 이번엔 잠실의 호재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종합운동장 잠실 마이스 사업입니다. 마이스는 사전적 정의로는 국제회의장, 전시장, 박람회장 이런 이야기인데 3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땅에다가 2.5조를 투입을 해서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특급 호텔도 계획되어져 있고 유스 호스텔이나 제2 코엑스라던가 스포츠 컴플렉스, 컬처 스트리트, 수영장, 수변 레저 시설, 문화, 상업, 업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어쨌거나 땅이 커야 된다. 큰 땅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결국엔 개발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잠실 바로 옆에 삼성동에는 현대자동차 GB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본사 외에도 15개의 계열사 본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여기에 105층 높이의 마천루로 건설을 할
개할 예정에 있었는데 무산이 되고 50개층 3개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한 26년, 27년 이렇게 준공할 예정인데 조금씩 미뤄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강남 자체가 초대형 업무지구인데 거기에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들어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잠실 쪽에는 또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수요 자체가 늘어나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현대 사옥 앞쪽으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2028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고요. GTX A와 C 노선도 일이 들어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통이 될 건데 삼성역은 이 복합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한 28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2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위쪽으로 봉은사역으로는 9호선이 연결이 됩니다. 삼성역이 교통의 핵심이 되는 거고 잠실 쪽에 직간접적 호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3개의 호재를 하나하나씩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셋 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잠실 스세권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요. 스타벅스 입점 개수에 따라서 유동인구나 일자리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 선수촌점, 잠실 세내역점, 갤러리아 팰리스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석촌 서호점이 있습니다. 잠실동에만 스타벅스 한 4개 정도 있고 이 잠실이라 불리는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스세권 분석을 해보면 인구 밀도나 업무지구가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잠실 2부 영상은 내일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아파트 분석, 시세 분석, 땅땅 무슨 땅의 총평까지 이어지는 2부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5시에 다시 만나요.